자, 저번 분석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을 요약해보면 우선 이 큰 움직임, 상승과 하락을 만들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럼 어떤 그림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매수를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크게 만든 거에 대해서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구간에 오면은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시장을 판단하려고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저항받고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갈 때는 엄청 급락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구간에서 좀 관여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작은 세력들이 매수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매수의 힘이 이런 하락 추세를 이겨낼 만한 힘을 주진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하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한 흐름에 따른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내려가는 특징을 보면 이 하락 추세선을 자꾸 터치하면서 하락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하락 추세선 근처로 오게 됐을 경우에 그때 매도 전략을 다시 세우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이 의미가 있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락 추세선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 어떤 모양을 만들다가 하락을 했냐, 이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 설정이 되죠. 지금 시세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하락 돌파하니까 이만큼 하락이 나왔죠. 그러나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작은 매물대에서 매수에 참여하는 이 작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매수 힘을 통해서 반등을 만들어냈고, 그 힘이 이런 주요 저항선 87,000달러를 상승 돌파하니까 이런 구간까지도 상승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막힌 이유는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상승 추세선을 저항으로 전환되었는지 테스트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흔히 말하는 찐반이라고 하려면 찐반은 이런 데까지 상승을 했어야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이런 자리에서 이 반등이 멈췄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동안 만들었던 상승 추세선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하락 추세선을 굉장히 매도 힘으로 관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선에 대해서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근처로 오면 또 하락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적인 가능성은 어떤 게 있냐, 이 상승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완만한 지지를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라든가 역헤드앤숄더라고 부르죠. 아니면 이런 더블 바텀, 두 번의 바닥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런 반등하는 움직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여기를 아주 힘있게 상승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매수 힘들은 보통 어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할 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거를 판단하고 직접 매수나 매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캔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V자 반등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머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를 잘 본다면 이 시장이나 이슈보다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온다. 그렇다면 3월은 보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는 좀 재미없게도 뭐 이 구간에서도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그린 대로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여기서 머물게 된다면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지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락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머무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게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런 상승 추세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를 지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하락이 나오고 뭐 더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런 곳을 완전히 상승 돌파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바닥이 나왔구나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반등 같은 건 나와야 뭔가 매수 힘이 이게 유지가 되면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만들 텐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매수 힘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보면은 저는 그동안 만들었던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오늘날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머물고 상승했다가 머물고 대략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라면 최소한 이런 움직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머무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얼마나 머무는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적절하게 어디서 매수 기회가 올지 이런 점들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얼마나 머물고 상승을 보여주었나 이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일 정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그 다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250일 정도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상승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얼마나 머물러 왔나? 현재는 1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움직임처럼 최소한 200일 이상 머문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210일 정도로 잡으면 6월 9일 정도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겪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꽤 내는데 여기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횡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었다가 여기서 돈을 잃은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벌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손실을 보다가 11월부터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이제 슬슬 그런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는 솔직히 시장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급락하고 이 구간에서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머물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하락 추세선을 또 상승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까지 또 터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5대5로 자꾸 열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6월 초까지는 이런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물론 그동안 움직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5대5로 예측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있다가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만드는 흐름이 나와버린다면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원래 우리가 확인했던 이런 6만 달러를 드디어 도달하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동안 만들어온 이런 매물대 길이를 보면 최소한 200일은 넘어가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6월 정도까지는
큰 움직임은 안 나오지 않을까.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추거나 이런 점들은 좀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좀 여유를 갖는 게 좋겠고, 여전히 이 6만 달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네, 빠르게 급락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살만한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좋겠지만, 그거는 좀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과 그동안 만들었던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죠.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를 넘어야 진짜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